어제는 그래도 좀 열대야 같은 거 덜했죠. 예? 이제 그저께는 아주 심하더만.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될 법의 종류에서 행정법의 법원이란 거 공부했어, 그죠? 그래서 뭐였어? 성문의 법이 우선인데 성문의 법이 없을 때는 보충적으로 불문의 법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문법에 뭐뭐 있고 불문법에 뭐뭐 있고, 그래서 불문법 중에서도 일반 원칙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지. 일반 법 원칙에서 뭐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신뢰 보호 원칙, 부당 결부 금지 원칙 이런 거 있다고 배웠어요, 그죠? 자,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교재 81쪽에 그치? 행정상 법률 관계 여기 할 차례죠? 그러면 제 1절이 뭐야? 행정상 법률 관계라는 게 뭐고 또 어떻게 이제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개설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써놓은 부분은 그 뭐 시험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설명이지. 법률 관계란 이런 걸 말하고 행정상 법률 관계란 이런 걸 말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지? 법률 관계는 이제 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지? 행정상 법률 관계란 국가와 국민 사이에 행정을 둘러싼 관계에 대해서 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 뭐 이런 정도를 읽고 지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종류라고 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또 이제 가볍게 읽어. 크게 보면 이제 행정을 행하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가 있고, 또 행정을 행하는 이제 조직끼리의 관계도 있어, 그지? 예를 들면 국가와 경기도와의 관계도 있고, 또 경기도 안에서도 또 뭐 부서들 간에도 관계도 있고, 경기도 안에서 뭐 경기도와 안산시와의 관계도 있고, 그렇죠? 무슨 시와의 관계도 있고, 그지? 그런 관계를 뭐라고 부른대? 조직법적 관계라고 부른대. 거기 밑에 이제 그 박스를 보면 그 표가 있고 박스가 있는데, 광의의 넓은 의미의 행정상 법률 관계는 행정조직법적 관계와 행정작용법적 관계,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이 조직법적 관계는 뭐야? 국민하고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뭐 국가와 인천시의 관계, 인천광역시 내부에서 무슨 또 부서들 간의 관계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행정작용법적 관계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 그러니까 행정작용을 둘러싸고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행정작용을 둘러싼 관계, 뭐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의 보통 이제 관심사는 국민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슨 관계? 행정작용법적 관계를 가리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하의 논의는 주로 행정작용법적 관계에 초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개인끼리의 관계를 성격을 분석해 보면 어떨까? 성격이 개인과 개인은, 자, 우선 두 가지 초점을 자. 법적으로 어떤 관계? 조금 앞에 앉지 말고 뒤쪽에 앉으죠. 내가 지금 마스크를 좀 벗고 하니까, 이렇게 내리고 하니까 이 거리가 좀 있어야 돼. 응? 자,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이게 말은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야. 대등한 관계. 우리 이해할 수 있지? 개인과 개인 간에 뭐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뭐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협상을 하지. 대등한 관계,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비권력적인 관계다. 한쪽이 뭐 다른 쪽보다 법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비권력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등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개인과 개인은 주로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우리가 개인적인 이익을 사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 사익을 목적으로. 이 사익을 목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야, 그렇지? 상식적으로, 그죠? 그렇다면 자, 이런 관계에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 개인과 개인 간에 민법, 그지? 우리 민법이라고 있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 간의 관계는 민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싸움 나면 개인과 개인 간에 법적으로 싸움이 났어. 그러면 우리가 소송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형사소송은 이제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가 이제 재판에서 처벌하는 절차가 형사소송이야.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치고 보통 이제 개인이 싸움 나가지고 저 싸움 나서 법원에다 재판을 청구해서 한쪽이 재판을 청구해서 해결하는 절차가 민사소송 아니면 행정소송이야. 응?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자를 검사가 이제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해서 이제 법원에 재판하는 거, 그게 형사소송이잖아, 그렇지? 우리는 주로 이제 민사소송 아니면 행정소송 요거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해. 그러면 요거는 민법을 적용하고 이 개인 간의 싸움이 나면 어느 쪽이든 어떻게 돼? 이 재판으로 해결하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 따라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에 의합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절차가 적용돼서 분쟁을 해결하는 거야. 싸움을. 자, 요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민법을 포함해서 이제 개인들 또 사적인 이해관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용된 이런 법을 우리가 사법이라 그래. 개인 사자를 써서. 그래서 요런 관계를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성격을 갖고 있고 요렇게 해결하는 절차를 이게 좀 칸이 그렇다. 이거를 사법 관계라고 부른단 말이야. 여기다 써야 되겠다. 사법 관계. 응? 이 사법은 개인 사자를 쓰는 이렇게 안 되지. 사법 관계. 응? 사법 관계라고 그러면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야. 응? 적용되는 법과 절차. 그러면 국가하고 개인의 관계는 어떤 것 같아? 국가하고 개인. 응? 국가하고 개인의 관계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건 국가가 법에 따라, 그지? 너 언제까지 세금 내? 너는 뭐 위반했으니까 영업정지 3개월. 일방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하고 안 들으면 또 강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하고 개인 사이 관계를 보면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는 관계, 그지? 이런 관계 있어요. 응? 그래서 이게 우선 먼저 떠오를 거야. 그러면 이 관계를 보면 어떻게? 한쪽인 국가가 상대방 국민 개인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니까 대등하지 않은 관계야. 그러면 이거를 뭐냐면 권력적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 권력적인 관계. 응? 대등하지 않은 관계. 그지? 근데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도록 하는 거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뭐 사회 전체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국민이 법으로다가 국가에게 우월한 힘을 주는 거야. 그지? 응? 그래서 이거 무슨 목적을 하냐면 사회 전체의 뭐 질서 유지 같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응?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응? 자,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봐. 이게 대등하지 않은 관계다. 응? 법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관계고 그 법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인정해서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야. 응? 자, 그러면 이 좀 성격이 다르잖아. 응? 그러면 성격이 다르니까 이 똑같은 법을 적용할 수도 없고 또 분쟁 해결 절차도 똑같은 절차로 거칠 수는 없다. 좀 이런 특성을 고려하는 법과 뭐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 그지? 그래서 이런 관계는 무슨 법 적용해? 행정법 적용. 응? 그지? 행정법이 적용되고. 자, 국가하고 개인 간의 싸움 나면 보통은 이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싸웁니다. 응? 이렇게 우월한 힘을 가지고 뭐 어제까지 너 세금 내라, 응? 세금 안 내면 막 재산 압류하겠다 이렇게 명령 강제하는 조치, 이거 법에 어긋난다, 위법하게 해서 나 불이익당했다. 그러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으로 싸울 수 있게 하는 거야. 응? 무슨 소송? 행정소송으로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응? 자,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행정법은 우리 국가의 법을 나눌 때 공법, 사법 이렇게 크게 두고 나눌 때 공법에 속하는 법이야. 즉, 뭐 국가 등이 한쪽 당사자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 이런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공법인데 뭐 헌법, 행정법이 대표적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넓게 말해서 공법 관계라고 칭해. 공법 관계.
공법 관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 다른 관계니까 이 다른 법과 또 소송 절차가 달라야 된다.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들 간의 관계와 국가와 개인의 관계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특성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만 있을까? 아니야. 이게 국가하고 개인하고 이게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것도 있어요. 응? 대등한 관계. 그래서 이게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것도 있어요. 국가가 항상 뭐 개인보다 우월한 일 가지고 명령 강제만 하는 관계를 맺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 야, 국가도 공무원들 업무 처리를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쓰는 컴퓨터가 너무 구형이고 낡았어. 응? 그래서 어떻게 돼? 공무원들한테 컴퓨터를 새로 신형으로 다 교체해줘, 그지? 그러면 국가가 뭐야? 컴퓨터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그지? 컴퓨터 뭐 수백 대 사면 계약을 맺고.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무슨 컴퓨터 사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무슨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인가?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몇 달이 건너서 컴퓨터를 사서 공무원들한테 나눠주고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좀 더 업무 처리해서 결국에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공익에 기여하자 하는 건데, 컴퓨터를 사는 행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자체가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은 아니야, 그지? 그럼 말하자면 개인이 필요해서 컴퓨터를 사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 성격상. 응? 그치? 또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개인이 이제 자기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 뭐 건축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그지? 언제까지 얼마의 건축을 해주기로 계약을 맺고, 뭐 저 이행하면 건물 지으면 대금 지급하고, 그지? 이거 여기에 속하는 거지, 그지? 건축 회사하고 합의하는 거잖아, 대등한 입장에서, 그지? 그런데 국가도 뭐 만들 필요 있어? 국가도 뭐 정부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뭐 어떤 건설업체한테 야, 언제까지 이거 저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나? 그게 아니지. 건설회사하고 계약 맺어. 대등한 입장에서 돈 얼마 줄 테니까 언제까지 이 건물 지어달라. 응? 똑같아. 개인 사이에 건설 계약하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어. 그 자체가 건물 짓는 것 자체가 공익을 실현하는 건 아니거든. 응? 자, 그렇다면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도 이 대등한 관계를 맺고, 그다음 뭐야? 이게 이 무슨 특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사적인 목적, 응? 이런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도 있어. 여러분 생각해보자. 우리 택배 한번 생각해봐. 택배 회사 많지? 근데 어디도 택배하지? 우체국에서도 택배, 그치? 그럼 우체국은 말하면 이게 행정기관에 속해, 정부 부처에 속해 있잖아. 근데 우체국에서 택배 사업하는 게 특별한 공익 실현하고 직접 상관없어요. 많은 민간 회사가 택배 사업을 하는데 같은 입장에서 경쟁하면서 택배 사업하는 거야. 이런 거는 국가의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활동이야, 그지? 개인 민간 회사가 하는 택배 사업하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어. 응? 그런 거는 이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 똑같이 적용되고, 응? 인사소송을 하긴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랑 똑같이 간다는 거야. 이렇게 사법관계로 보는 거야, 그지?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제 요거는 맞아. 국가와 개인 사이에 대등하게 관계를 맺는데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좀 공간이 부족한데, 여기는 여기 공법 관계라고 하죠. 응? 관계. 자, 근데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는데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개인과 똑같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익을 목적으로 이 대등한 관계를 맺을 때도 있어요. 응? 이러면 이거는 양쪽에 어느 한쪽에 딱 속하는 게 아니네. 그렇지? 좀 반쪽씩 성격을 갖고 있어, 그렇지? 이 대등하다는 측면, 그러니까 권력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데, 다만 이 관계 맺는 목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해. 이거 공법 관계로 봐야 돼, 사법 관계로 봐야 돼. 응?
이 공법 관계로 볼 거냐, 사법 관계로 볼 거냐는 결국 여기 써놨는데 뭐 때문에 이게 분류하자는 거야? 구분하자는 거야? 뭐 때문에? 우리나라 이게 저 공법, 사법 구별하고 각각 적용되는 영역이 다르다. 또 이 분쟁, 싸움 나면 해결하는 절차를 다르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과 소송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 관계인지를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럴 필요성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대등한 관계고, 근데 공익을 이거 공법 관계로 봐야 되냐? 대등 관계라는 점을 초점으로 하면 사법 관계라고 봐야 되고, 그지? 그래서 뭐 민법적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텐데 싸움 나면. 근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을 생각하면, 응?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개인들 간의 관계는 좀 다르게 뭔가 취급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응? 이런 점에서 또 공법 관계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반반씩 섞여 있어서 어느 쪽이냐? 이게 좀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뭐 좀 애매해서 이게 아직 명쾌하게 마무리가 된 관계는 아니야. 응?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관계의 전형적인 건 이거야. 그지? 예. 대등하지 않은 관계,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 이게 전형적인 행정 공법 관계. 응? 전형적인 사법 관계. 중간에 어중간한 게 하나 있다. 그지?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러면 기본 틀이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 교재로 체크해 보자. 그 81쪽에 아래쪽에 이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의 구별 그렇게 돼 있지? 자, 거기서 그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구별 실익이라는 데 표를 보면 이 구별 실익이라는 데 포인트, 응? 조금 아까 얘기해서 왜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응? 이렇게 법적인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 맺는 당사자들 간의 이 관계의 성격이 공법이 적용될 관계에 속하냐, 사법이 적용될 관계에 속하냐, 이거 왜 구별해야 돼? 거기 나왔지. 동그라미 1번. 적용할 법이 뭔지, 응? 적용할 법이 민법인지, 응? 행정법이, 이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야. 응? 첫 번째, 그거 밑줄에 동그라미를 적용할 법 및 법원리 결정. 그래도 뭐 쉽게 얘기해서 적용할 법이 어떤 법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그지?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무슨 법적, 뭐 또 결정하기 위해서. 이 싸움 났을 때 이거 무슨 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될 문제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잘못 제기했다고 법원이 재판 안 해줄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어떤 소송 절차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요. 그지?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해서 적용할 법과 법원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서 재판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재판해야 되는지 관할 법원 및 소송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 속하는 관계인지를 구별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그거 하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구별 기준. 자, 우리 이미 칠판에 쓴 거야. 구별 기준 뭐야? 응? 이거야. 이게 이 관계의 성격이 이게 대등하지 않은, 명령 강제하는, 한쪽이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인 관계인가, 또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가, 응? 이게 이제 관심사야.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 개인과 개인도 국가와 개인도 관계 맺을 때 거기에 관계된 법, 관련된 법이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서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나, 또 이게 공익을 목적으로 무슨 행위를 하도록 해놨나, 법 규정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줄 뭐라고 써있어? 구별 기준의 키워드. 공법 관계냐 사법 관계냐는 1차적으로 뭘 보고 판단하는 거야? 법 규정. 응? 1차적으로 법 규정. 이게 중요한 단어.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법 규정에서 말하면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세금 부과, 그지? 우리 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세무서행이 일방적으로 부과하잖아. 상대방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죠? 응? 요새 뭐 전염병 예방, 코로나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감염병 뭐 예방법에 따라서 뭐야 시장 우수 정책이 뭐 요새 보면 뭐야 여기 수도권은 저녁 6시 넘으면 2인 이상 금지, 그지? 음식점 같은데 술집, 그지? 응. 이거 강제잖아.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거잖아. 그 자영업자들도 못 살겠다고 반발하고, 그지?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 전체의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희생을 좀 감수해라.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거잖아. 응? 네, 권력적인 관계죠? 그 목적이 뭐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 2인 이상 집합 금지 뭐 이런 조치 강제로 명령했어. 여기에 승복 못하겠다. 이건 뭐 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다. 소송으로 싸우려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 법 규정 보고 판단하는 거다. 1차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설명이 동그라미 1, 2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이제 법 규정이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가? 응?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럼 딱 부러지게 명령 강제하도록은 되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이 공익을 위해서 뭔가 관계를 맺도록 해놨나 뭐 이런 걸 보고 공법 관계인지 사법 관계인지 판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자 여러분 그 3번은 이제 건너뛰어도 돼. 4번에 보면 행정작용법적 관계라고 있지?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설명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응? 근데 행정작용법적 관계, 야, 행정작용법적 관계 어떻게 나눴어?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묻는 거지. 국가하고 개인의 관계를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 이렇게 국가가 명령 강제하면서는 공법 관계도 하나 있고, 그지? 공법 관계를 다른 말로 행정법 관계라고도 해도 돼. 응? 행정법을 적용받는 공법 관계, 행정법 관계에 속하는 유형이 있고. 또 이것도 있잖아.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인데 대등하고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에서 사법관계다. 이거 사법관계라고 개인 간의 관계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관계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 행정작용법적 관계를 우리가 그냥 이거를 보통 말할 때 행정상 법률 관계라 그래. 응? 그런데 공법 관계가 있고 사법 관계 있고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응. 따라서 국가하고 관계가 있더라도 무조건 개인하고 싸움 났다고 다 행정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될 것도 있다. 그지?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부연 설명하면 요거 있잖아. 요거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대등한 관계인데 공익 목적 이게 그지? 요거에 좀 애매한데 요거를 공법 관계로 보는 견해도 있고 사법 관계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학자들 간에 성격이 애매하잖아, 그지?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자. 보니까 행정작용법적 관계는 첫째 쌍가루 1번 공법 관계가 있다. 응? 그래서 공법 관계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행정법 관계라고도 부른다. 응? 그런데 자 가장 전형적인 게 뭐야?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는 권력적인 관계가 가장 전형적인 거다. 그지? 그럼 거기 권력적 관계에 설명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뭐겠어? 별거 없지? 국가가 법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는 관계를 말한다. 응? 근데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 2번 밑줄 하나 치자. 동그라미 2번 뭐번? 야,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뭐 세금 내라, 영업하지 마라, 명령 강제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 뭐 있어야 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에 위반하면 안 돼, 그지? 그거 뭐야? 밑줄 엄격하게 법의 구속을 받습니다. 응? 이거 상대방 국민의 의사 동의 필요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니까 국민의 자유 권리 함부로 침해 못하도록 엄격하게 법적 구속을 받는다. 그지? 국가 이런 명령 강제하는 조치는 엄격한 법의 구속을 갖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한 행위에는 두 번째 끝에 그러니까 그냥 읽고만 지나가 뭐 특별한 효력이 인정돼. 뭐 공정력이라고 하는 효력, 불가쟁력이라고 하는 효력 등등 나중에 배울 거야. 예. 그런 국가기관이 하는 행위에는 특수한 효력이 인정돼요. 응?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이번에도 두 가지 엄격하게 법의 구속을 받고, 응?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기관이 하는 행위에는 개인들 사이의 행위는 인정 안 되는 특수한 효력이 인정된다. 그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그지? 그다음에 3번은 이미 알 수 있겠지? 무슨 법 적용되고 싸움 나면 무슨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그지? 그래서
공법 적용받고 즉 행정법 적용되고 뭐야 행정소송으로 싸움을 해결하도록 한다. 응?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 밑에 이제 특이한 게 관리관계라고 나와서 부르는 게, 그지? 관리관계가 뭐야? 이거.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대등한 관계를 맺은 거야. 응? 국가와 개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한다든지 대등한 관계를 맺은 거야. 그런데 이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옛날 일본 학자가 이 논리 체계를 세웠는데 일본 학자는 이게 공법 관계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름을 이제 관리 관계라고 칭한 거야. 응? 일본 학자가. 그래서 관리 관계는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뭐야? 두 번째 줄에 대등한 지위지? 응? 대등한 지위. 응. 그런데 대등한 지위인데 이제 일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공익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공익을 목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가면 야, 대등한 관계라는 점은 사법 관계와 같은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 관계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 민법 똑같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응? 예, 그런 애매한 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즉 읽어보자. 비권력적인 관계, 즉 대등한 관계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개인들 간의 관계, 사법 관계가 다를 바가 없는데, 그지? 공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이 또 개인들 간의 관계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느 관계에 속하는 거로 봐야 되냐? 애매하다, 그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정쩡하지만 이렇게 정리하자. 대등 관계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개인들 사이 관계가 같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민법을 적용하는 거로 하자. 다만 공익 목적을 달성하려고 관계를 맺는 거니까 공익 목적의 달성에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약간 행정법적인 어떤 제한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로 하자. 응?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두째 끝에 원칙적으로는 무슨 법 적용? 원칙적으로는 사법 적용. 응? 민법을 적용하고 싸움 나면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되, 그지? 다만 어떻게 돼?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법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경우도 있다고 보자. 응? 즉 애매하지만 뭐 어정쩡하게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는단 말이야. 응? 이런 관계를 관리 관계라고 이제 그렇게 칭해 왔어, 일본 학자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특수한 효력이 인정 안 돼. 국가가 하는 행위라도 아까 국가가 권력적 관계에서는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는 행위에는 어떤 특수한 효력이 인정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명령 강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하는 행위에 특수한 효력이 인정 안 돼. 응? 그 특수한 효력이 인정 안 된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판례 소개됐어, 그죠?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열심히 외워야 될 것들이야. 판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된 사안이 있는데 이게 공법 관계에 속하는 건지 사법 관계에 속하는 건지, 그지? 이 문제가 된 사건이야. 그러니까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무슨 소송을 했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게 공법 관계로 본 사례로 모음집이 있는데 1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말이 좀 길지? 근데 제목을 보니까 국가 소유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그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처분, 이렇게 제목이 있잖아. 이게 이제 변상금 부과 처분이 거기 내용은 다 있는데 국가 땅이 있다고 하자, 그지? 그런데 개인이 국가 땅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국가에다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뭐 땅 이용료를 얼마씩 내도록 하자 하면서 뭐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지 멋대로 이제 이용하다가 그걸 적발이 된 거야. 그러면 법이 뭐라고 써놨대? 국유재산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지 멋대로 국가 땅을 허락도 없이 이용하다 적발된 자에게는 변상금이라고 이제 불리게 돼. 근데 변상금 부과하는 것 상대방 의사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너 왜 허락도 없이 국가 땅을 마음대로 이용해? 일종의 처벌하는, 제재하는 의미야. 그래서 우월적 힘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부과.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은 이 정도 부과하래. 원래 정상적으로 뭐 이용하는 계약을 맺고 했다면 이제 통상적인 이용료가 있죠. 계약 맺고 이용하면 임대료 정도의 금액이 있을 거냐. 거기 플러스 그만큼의 20%를 더 얹어서, 그 20%더 얹어서 하는 거는 의미는 일종의 제재하는 그런 의미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상대방이 부과됐는데도 기한 내에 내질 않으면 재산 압류를 일방적으로 하고 막 강제로 경매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성격이 뭐야? 권력적인 거고. 응? 그다음에 이거는 이 모든 국가 소유 재산을 이렇게 멋대로 이용하는 거 제재함으로써, 그죠? 뭐 어떤 공익 목적과 관련된 거야 이거지. 그래서 결론은 공법 관계. 응?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이 부과했더니 상대방이 자기 하여튼 변상금 부과한 거는 위법이다, 응? 이러면서 소송을 냈나 봐. 이거 민사소송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될 문제다. 즉 공법관계라고 판결한 거잖아. 응? 그래서 이런 게 잘 나옵니다. 1번. 응? 그래서 좀 길게 써놨어, 설명을. 그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결론이야, 결론. 그래서 끝에 가면 이건 뭐야? 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관청이 이제 앞에 부분은 이러이러한 이유에, 이러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유야. 응? 이러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조치는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소위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잖아. 요 끝부분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논리 알겠지? 그러면 외워야 돼. 2번, 3번은 공통으로 묶으면 뭘까? 무슨 단어가 공통되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야. 그리고 누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데 2번은 국가행정기관이, 응? 2번은 3번은 시군구청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지? 그러니까 이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의 행정기관이 뭐 하는 거야? 특정한 업체한테 니네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공사를 벌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대규모 무슨 건축공사를 한다든지 또 뭐야? 도로공사를 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 상대방하고 이 계약을 맺잖아. 이거 뭐야? 야, 도로공사 하는데 공고를 낸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막 공사를 따내려는 여러 업체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서 하나 업체를 이제 선정하고 계약을 하잖아. 그 계약은 뭐겠어? 응? 이거. 아까 말했잖아. 사법 관계야. 그치? 당사자 간의 강제가 아니고 대리간 입장에서 서로 의사 합의해서 하는 거야. 그치? 사법 관계야.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야? 공사 신청을 이제 어떤 공사를 따내려는 기업체가 있는데, 야, 너네 업체는 앞으로 3년 동안 이 정부가 시행하는 공사에 너네는 참가 못해 하고 아예 그 공사 따낼 자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거야. 아마 이유는 그 업체가 옛날에 무슨 공사를 한번 따냈는데 엉터리로 공사를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요새로 따지면 그 건설 업체는 뭔가 재해가 많이 일어나, 근로자들 막 사망 사고 많이 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뭐 벌점이 매겨져요, 그런 기업.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업체라면 이제 정부가 시행하는 공사에 일정 기간 참가를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조치야. 근데 이거는 국가나 지방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니네는 몇 년간 공사에 참여 못해 하고 제한해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래. 응? 그래서 2번, 3번 이것도 뭐야? 공권력 행사하는 조치로서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될 행정처분이다. 그지? 응. 자, 이거 다 설명하면 뭐 오늘 다가 이런 식의 유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이래 제목을 보고 이거는 공법관계에 해당돼서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되는 문제다라고 판결했는지, 응?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 뭐 농지계량조합과 그 직원의 근무관계 읽어보면 공법관계에 속한다, 그지? 그럼 직원이 농지계량조합으로부터 억울하게 막 해고당했다고 여기는 거야. 그럼 농지계량조합 직원은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이런 거야. 응? 또
5번도 비슷한 이치 알겠지? 청원경찰 들어봤지? 응? 근데 청원경찰이 일반 은행에도 고용되어 있는 청원경찰이 있어요. 사기업에. 일반 은행은 사기업이잖아. 근데 이제 그 일반 은행에서 청원경찰을 채용해서 이 근무하는 관계는 일반 회사 근무하는 거와 똑같아. 그거는 사법관계야. 그러니까 일반 은행에서 채용했다, 해고한다. 그러면 그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돼. 그런데 청원경찰 어디에 고용돼서 근무해? 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돼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이 신분은 공무원은 아닌데 거의 거기 보면 공무원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상당 부분 적용하도록 이제 법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의 신분은 공무원 아니지만 공무원 근무하는 관계와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대. 그래서 뭐야? 공법관계, 공법상의 근무관계, 공법관계로 보고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억울하게 잘렸다.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런 관계야. 응. 그래서 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쭉 써놨습니다. 응? 그래서 공법관계에 관한 얘기가 뒤에까지 이게 다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써놨어요. 응? 그래서 어디까지 써놨어? 응? 87쪽 위까지 써놨죠? 응? 그러면 비유하자면 일반 삼성이니 뭐 현대니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관계는 무슨 관계? 사법관계. 해고되면 억울하면 민사소송으로 싸울 일. 근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고용돼서 근무하는 관계는 공법관계. 억울하게 징계받아서 잘리고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될 문제. 이렇게 돼. 그치? 그러면 학생인 경우도 똑같아. 우리가 사립대학교 다니다가 퇴학당했어.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돼? 민사소송. 사립대학교와 학생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사적인 목적으로 계약 맺은 거로 봐. 응? 사립학교 학생이 학교로부터 퇴학받으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돼. 근데 국공립학교 학생이 이제 다니는 관계는 공법관계. 국공립학교에서 퇴학당하면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돼. 그게 성격이 다른 거야. 응?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 써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다음에 87쪽에 보면 이번에는 사법관계. 그지? 공부할 것도 별로 없어. 이거야, 여러분들 써 있는 거. 사법관계는 이 관계를 맺는 양쪽 당사자가 법적으로 뭐 국가든 아니든 개인이든 이 양쪽 당사자가 대등한 법적으로 대등한 지위 그리고 뭐 특별한 공익을 목적으로 맺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맺는 관계. 이런 관계를 사법관계라고 그러고 민법, 민사소송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사법관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다른 말로 국고관계라고도 불러. 그래서 첫 번째 국고관계 나왔지? 이 국고라는 말이 생소하지, 그지? 요새는 잘 안 쓰는데 그래도 또 어떤 출제자가 들어가면 또 이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국고관계 이꼬로 사법관계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그러면 이게 독일어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서 쓴 거야. 그러니까 국고라는 개념이 나라 국자의 창고 고자야. 그리고 이 창고를 뜻하는 고가 뜻하는 건 재산이야. 그러니까 국가도 개인처럼 재산을 소유하거든. 국가 재산, 그지? 땅과 건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름으로 땅과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권리자야. 응?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땅 갖고 있다가 다른 데 쓸 돈이 필요하고 땅 별로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땅 내놓고 팔잖아. 그럼 국가도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별로 뭐 특별히 쓸 용도가 마땅치 않다. 그럼 어떻게 돼? 뭐 국가 땅 팔아버릴 수 있어요. 응? 뭐 기업에 팔든 개인에 팔든, 그지? 그럼 뭐야? 개인 사이에 땅 사고 파는 거하고 아무 다를 것 없어. 그러면 이런 관계로 본다 이거지, 그지? 사법관계. 그런 관계를 국가가 일종의 개인처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재산 거래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사법관계라고 국고관계라고 불렀던 거야, 번역해서. 응? 따라서 머릿속에 국고관계 있고 사법관계. 그래서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설명이 있고 뭐 동그라미 2번도 별로 설명할 게 없지? 민법 적용하고
싸움 나면 서로 간에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재판 청구해서 해결한다. 그지? 예. 그런데 이제 이 생소한 용어가 나서 여기 행정사법관계. 그지? 이게 이거하고 이거 내가 이거. 응? 이거 뭐야? 국가하고 개인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 대등한 관계. 근데 관계 맺는 목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응? 근데 그거 아까 일본 학자에 의하면은 뭐야? 공법 관계로 분류를 했잖아. 관리 관계라고. 그지? 근데 이제 현대적으로 와서는 그거 공법 관계로 볼 게 아니라 사법 관계 쪽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런 또 견해가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거 읽어보자. 행정사법 관계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뭐 하는 거래? 첫째 줄, 직접적으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거래. 밑줄, 직접적으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적으로 공적 임무를 수행해. 공익 실현하는 거야. 공익 목적 활동. 그런데 국민하고 관계 맺는 방식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해서 계약 맺는 방식으로 해. 이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해가지고 계약 맺는 방식으로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해? 첫째 그때 사법상의 형식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럼 두 개 단어가 키워든 거야. 그러니까 이 국가하고 개인하고 뭔가 행위를 하고 관계 맺는 목적은 직접적으로 공익 실현을 위한 거야. 공익 목적, 그지? 공적 임무 수행. 그런데 방식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이 사법상의 형식으로 한대. 그러면 그게 아까 말했듯이 그거를 공법 관계로 볼 거냐, 사법 관계로 볼 거냐, 이게 문제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본질적으로는 대등한 관계를 맺으니까 이제 민법이 적용돼야 되는 게 맞다. 사법 관계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끼리의 관계하고는 다르다. 이 목적, 공익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이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고 거기에는 공익 목적 달성에서 행정법적으로 뭔가 제한이 따라야 된다. 예를 들면 개인들 사이에 적용 안 되는 뭐 과잉 조치를 하면 안 된다. 뭐 비례 원칙도 적용돼야 되고 또 뭐 부당 결부금지 원칙에 따라 뭐 계약을 맺는데 먼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우리 수도 공급하는 거 생각해봐. 인천시가 수도 공급해줘. 그치? 수돗물. 근데 수도 공급하는 거 강제로 수도 이용하도록 해? 강제 아니야. 응? 수돗물 이용 안 하고 싶으면 수도 계약을 안 하면 돼요. 응? 강제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수돗물을 지방자치니까 수도, 전기 이런 거 공급하는 거 있잖아.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공급하는 관계는 일반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라 그래. 그지? 근데 그거 강제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이용료 내가면서 그죠? 쓰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 근데 일반 사기업이 만약에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물값 얼마 받겠어? 아니 자기네 수돗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원가에다가 자기네들 이윤도 또 생각해야 돼. 거기다 이윤을 얹어서 뭐 공급하겠지. 그럼 비용이 되게 비싸겠지. 근데 어떻게 공급해? 수돗물 원가 이하로 공급한단 말이야. 그죠? 바로 이게 공익 목적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해서 제공하는 그런 관계지만 공익적 성격 때문에 행정법적으로 뭐 원가 이하로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통제를 한다든지, 그지? 우리 이런 거 많아요. 뭐 버스 요금도 통제하고, 지하철 요금도, 전기 요금도 원가 이하로, 그지? 이런 거. 바로 그런 공익 목적 때문에 이거를 행정법적으로 어느 정도 순수한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하는 거. 무조건 자기네들끼리 합의하는 대로 맡기질 않습니다. 공익 목적 때문에 뭔가 법적으로 제한 통제를 해요. 바로 그 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에 보면 순수하게 민법 그대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법적으로, 행정법적으로 수정된 사법 적용. 순수하게 민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법적으로 뭔가 제한을 하는 통제, 제한이 따르는 그런 관계. 이거를 그런 행정법적으로 수정된 사법을 행정사법 이렇게 부르고, 그런 행정사법에 적용을 받는 관계를 행정사법관계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지? 좀 이해돼요? 조금? 네,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동그라미 4번에 있어. 읽어보자. 동그라미 4. 행정사법관계는 국가 등의 행정 주체가 형식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합의로 맺는 사법적 형식으로 활동을 하지만 그 내용, 목적, 그 실질은 직접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 이런 활동을 하는 행정 주체인 국가는 자, 밑줄 행정 주체는 사적 자치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 사적 자치라는 게 진짜 당사자하고 자유롭게 합의만 하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사적 자치야. 그런 사적 자치라는 걸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뭐래? 일정한 행정법적 구속을 받도록 한다. 응? 그게 또 한 번 부연 설명. 그리고 마지막에 5번. 그러면 이거 싸움 나면 무슨 이거 아니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기까지만 설명한 거야. 그럼 이거 공법 관계로 봐야 되냐? 사법 관계로 봐야 되냐? 이건 여전히 남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 행정사법관계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견해에 따르면 5번 뭐로 본대? 응? 5번에 이 행정사법관계라는 영역이 일정한 공법적 구속, 행정법을 의한 제한을 받는다 해도 이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에 대한 일부 제한에 불과할 뿐 본질적으로 그 관계 사법관계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서 공법관계로 바꿔놓는 것까지 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슨 관계로 본다는 거야? 사법관계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싸움 나면 무슨 소송으로 해야 되는 거로 본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로 본다. 응?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읽고 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응? 여기를 정리하면 요 대등하게 무슨 합의해서 계약 맺는 목적으로 했지만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관계. 여기는 아까 이게 이 일본식 논리에 따르면은 일본 학자가 제시한 일본 관리 관계론이 이론이 있잖아. 이거는 뭐로 보는 거야? 공법 관계로 보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읽은 거에 따르면 어떻게 돼? 행정사법관계 논리에 따르면 뭐로 보는 거야? 사법관계로 보는 거야. 그치? 응? 이거는 이런 견해차가 있다는 거지. 응? 이 애매한 거야. 응? 근데 이제 5번에 오면 우리 판례는 이 입장이야. 우리 판례는 이런 논리야. 5번에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전기요금 관련해서 한전하고 분쟁이 생긴다. 뭐 수도 이용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다.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 따르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보자. 그러면 이제 사법관계로 판명난 사례들이 쭉 소개돼 있어. 응?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니까 1번은 아주 기본적이에요. 읽어보자. 그냥 1번은 행정 주체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국가가 개인의 입장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순수한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활동할 때는 뭐 공공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적인 행위자로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사로운 우리 국민 개인들 상호 간의 경제적 활동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런 활동을 할 때는 그러면서 판결에서 예도 들어와서 예를 들자면 국가가 아까 물품 매매 계약 맺는다 그러지? 뭐 공무원들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맺는다든지 그지? 또는 건축 청부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지? 이건 아까 무슨 정부 청사 건설 계약을 건설업체하고 맺는다든지 또는 국가가 필요 없는 재산을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을 매각 뭐 개인이나 기업에 팔아 넘기는 계약을 한다. 이런 것들은 개인 간의 재산 거래, 경제 거래 활동과 하나도 차이가 없다. 그런 거는 뭐 국가가 한쪽 당사자라 하더라도 뭐 특별히 취급할 이유가 없잖아. 특수성이 없어. 그리고 개인 간의 관계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민법 적용하고 싸움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좀 나온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3번 같은 거 잘 나와. 예? 국유 임야를 국가 소유 임야를 대부하고 매각하는 행위. 그리고 대부 계약을 맺었으니까 임대 계약을 대부 계약이 임대 계약이야. 그지? 임대 계약 맺고 월 임대료 얼마씩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임대료를 안 내. 그러니까 두 번째 대부료 부가 조치. 왜 임대료 안 내냐고? 임대료 내라 하고 고지서 보내는 행위. 이런 거는
세금 부과하고 세금 안 낸다고 뭐 강제징용 이런 거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맺었고 마침 왜 내 땅 너 저 임대 계약 맺었는데 너 왜 임대료 안 내냐? 임대료 내라 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임대료 납부하라고 촉구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아요. 세금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세금 안 내면 독촉장 보내. 이거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 사법관계. 응? 네, 하여튼 뭐 그러니. 그리고 조금 더 주의하면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가면 9번 판례 봐봐. 9번 판례는 큰 틀에서 제목을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관계를 예를 들었지? 그러면서 첫 번째 뭐 나왔어?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런 공무원 관계하고 다른 거야. 그런 일반 기업체 다니는 관계와 다를 바 없다. 그지? 그러니까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고됐어. 그럼 억울하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이런 판결이야.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땡땡 무슨 공사, 공단 많지? 일종의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거야. 공공기관으로 분류는 하지만 그 무슨 여기 인천도 지하철공사 있을걸? 무슨 공사, 또 뭐 산업인력공단 이런 KBS가 한국방송공사, 뭐 거기 보면 한국조폐공사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의 성격은 갖고 있는데 무슨 땡땡 공사, 땡땡 공단에 다니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관계는 일반 사기업체의 근무관계에 더 가깝다는 거야. 그래서 사법관계로 보고 해고되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응? 그런 목록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11번 항목을 보면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선생님도 아까 학생과 마찬가지로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과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 이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국공립학교의 선생님은 교육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응?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거니까 국공립학교 선생님이 억울하게 징계받아서 잘리고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되지만 사립학교 선생님은 학교 측으로부터 해고당하고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학교를 상대로. 응? 그래서 이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거지, 관계. 자, 뭐 그런 게 쭉 나옵니다. 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판례를 공부했는데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어떤 유형이 어떻게 잘 나온다고? 단순해. 다음 중 우리 판례에서 공법관계로 본 경우 아닌 거 고르시오. 응? 뭐 하나 고르라는 지문 4개 주고 하나 고르라. 또는 한 5개나 이렇게 박스로 5개 쭉 나열해 놓고 공법관계로 본 것만 뭐뭐 봤는지 짝진 거 골라라. 응?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 주로. 그러니까 이게 암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암기를 위해서 기본 바탕의 이론 틀은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는 이 틀을 가지고 판결을 한 거야. 이런 문제되는 관계에 대해서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응? 그러니까 이 판례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해야 될 사항. 응? 그렇죠? 네. 자, 첫 시간은 거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